저자의 10년 연구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키움증권 차트에서 설정한 두 가지 지표로 세력의 매집을 확인하고 두 번째 지표를 통해 저점을 확인, 그리고 매집봉 확인, 이후 세력 평단에서 매집을 했다면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게 반복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트에서도 역시 세력의 매집을 확인, 그리고 매집봉 확인, 저점을 긋고 세력의 매집 평단 근처에서 매집을 했다면 역시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해당 네모 신호는 세력의 매집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저점 신호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차트에서도 역시 세력의 매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모 지표 전후로 해서 많은 매집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저점 근처에서 매집했다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해당 구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후 다음 차트를 확인해보면 해당 케이스에서는 단기간에 400% 이상 급등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년 전에 반복되던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저자는 이런 차트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 나도 모르게 끝까지 다 읽어버렸다. 메모하고 상황에 맞는 내용을 찾아보며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읽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이북으로 한번 읽고 다시 볼만한 책이라 생각해서 종이책으로 구매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나와있는 속이 꽉 찬 도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재료 분석만으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다. 재료가 공개된 시점은 이미 주가가 따라붙을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작전주에 잘못 걸려서 큰 손해를 봤다는 말은 이런 종목에 따라 들어갔던 개미들에게서 나온다. 호재 공시를 보고 급등주에 올라탄 개미들은 세력의 물량바지 역할을 할 뿐이다. 작전주에 걸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세력들이 활발히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들의 급등 수법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은 작전주, 급등주에 당하지 않는 법을 뛰어넘어 그들의 수법을 되려 역으로 이용하여 단기간에 100% 이상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더 유용할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해당 투자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잡주, 동전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성장주, 가치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카이스트 공학 출신의 저자가 10년간 급등 직전에 나타나는 패턴을 조사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 이 책, 급등주의 8알은 작전주 패턴으로 움직인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은 아쉽게도 절판되었지만 이북으로 매수하여 보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책을 살펴보시면 더욱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라스베거스와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과학자이자 유명 투자자 에드워드 소프는 시장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분명 존재하고 그 패턴을 파악해서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급등주는 어떨까? 급등주 역시 고유의 패턴이 존재했다. 급등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세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없다. 대부분의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다. 그러나 소형주의 경우에는 슈퍼개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세력의 움직임에도
분명한 패턴이 존재하며 이를 공부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급등주의 움직임이 발생한 종목을 꾸준히 분석했다. 그렇게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확률적으로 가능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 의미 있는 결론에 대한 소중한 결과물이다. 1. 작전주에 대한 편견. 작전주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전주란 대부분 상패 직전의 동전주를 떠올린다. 그러나 사실 작전 세력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우량주와 성장주다. 왜냐하면 우량주, 성장주여야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력은 작전을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 올해도 벌고 내년에도 벌고 그 후년에도 벌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다. 따라서 대상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세력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년 성장해 가는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매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종목이 우량주와 성장주이면서도 작전 세력이 개입된 종목이고 저평가 상태임을 확인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은 주식시장에서 패턴으로 반복된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우량주와 성장주를 찾는다. 2. 그 가운데 작전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주식 투자로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급등주의다. 급등 패턴에 대해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급등주 패턴을 알게 되면 현재의 종목 상황이 진짜 위기인지 세력이 만든 가짜 위기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실력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주식에서 심리적 안정은 수익률로 바로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직도 급등주가 두려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종목이 복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급등주가 복덩어리라고? 아니, 급등주는 시한폭탄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와 기법을 들어보신다면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2. 합법적 작전. 흔히들 알고 있는 두 번째 편견은 작전주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법의 경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전이 더 많기 때문이다. 분명 주가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전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 그저 급등주 패턴을 인지하고 세력이 돈을 벌 때 우리도 같이 수익을 내면 된다.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급등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3. 세력의 급등 시나리오. 급등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력의 시나리오를 알아야 한다. 세력의 급등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먼저 종목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인데 이것은 기관의 디지털 신호를 통해 포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작전 대상 종목은 우량주, 그리고 재료와 테마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야 매년 테마가 살아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음으로 큰 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 주식 작전은 큰 돈으로
더 큰 돈을 만드는 작업이다. 3. 다음으로 주가를 급등시킬 준비를 한다.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주가를 최대한 폭락시킨 뒤 가장 싼 가격에 매집한다. 시세 차익이 곧 수익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력은 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연구한다. 기업의 장단을 통해 호재와 악재를 알게 되면 주가 폭락은 한결 쉬워진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장단점은 아무리 세력이라도 외부인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높은 가격이라도 매집을 통해 대주주에 올라서기도 한다. 대주주가 되면 회사 내부의 악재까지도 알기가 수월해진다. 또는 회사의 대주주에게 접촉하여 작전에 동참시킨다. 4. 그 준비가 끝나면 주가를 급락시킨다. 이를 위해 세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와 동시에 기자들에게 악재를 배포한다. 그러면 멘붕에 빠진 개미들은 보유한 물량을 헐값에 처분하게 된다. 여러분은 보고 듣는 모든 뉴스가 누군가 알려줬기 때문에 기사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5.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면 본격적인 매집을 시작한다.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호가를 막아주고 낮은 가격에 매수한다.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이 될 것이다. 이를 파악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때 매집 여부는 OBV 지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OBV는 거래량에 따라 주가의 상승 및 하락 압박을 추적하는 기술적 지표이다. OBV 매집은 최소 지난 3개월보다는 높아야 한다. 매집은 슈퍼개미 같은 개인 세력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정도,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정도 진행된다. OBV에 대해서는 심리적 분석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6. 매집이 끝나면 주가를 끌어올린다. 동시에 호재 뉴스 등을 유포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연일 계속되는 호재 뉴스에 개인 투자자들은 열광하고 주가는 급등한다. 이때 폭등의 재료로 주로 등장하는 것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이 있다. 이런 호재가 터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0%의 수익도 가능하다. 각각의 호재에 대한 내용은 기술적 분석을 통한 작전주 포착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7. 작전의 끝은 세력의 수익 실현이다. 주가가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세력은 환상에 현혹된 개미들에게 물량을 턴다. 이때 세력은 모든 물량을 한꺼번에 털어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는 작전이 끝나더라도 OBV는 줄어들지 않고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세력이 다음번 작전을 위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세력은 이미 주가를 원하는 수준만큼 폭등시켰으므로 약간의 물량만 정리해도 원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남은 물량으로 추후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들 뒤에서 차트로 검증을 할 거고요. 정말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작전을 한 번으로 끝낼 이유가 없다. 세력은 이렇게 잡은 종목에서는 떠나지 않고 매년 급등을 연출하며 큰 돈을 벌어들인다. 저자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점을 찍었다가 크게 하락한 후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 횡보하는 종목을 말이죠. 이는 수익률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댄젠거의 종목 선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크게 급등한 종목이 조정을 받은 후 몇 개월간 베이스, 즉 횡보 구간을 형성하며
패턴을 형성한 종목만을 매수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으니 말이죠. 어쩌면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은 대표적인 세력주의 움직임, 게다가 세력들이 한번 고점을 찍으면서 일부 물량을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길게 횡보한 다음에 다시금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또다시 수익을 실현하고, 그러니까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은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패턴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세력은 1년에 한 번 이상 꼬박꼬박 돈을 벌고 있을 거라며 한 종목에 하나의 세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력이 함께 올라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가가 더 큰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런 세력의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세력과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함께 매집하고 적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후 이야기는 세력의 시나리오를 어떤 종목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종목 차트에서 파악해야 하는 패턴을 저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4. 매년 적자나는 기업은 세력도 꺼린다. 먼저 적자가 계속되는 종목은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다. 이런 종목은 세력도 꺼리는 종목이다. 따라서 최근 3년간 흑자가 지속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기업 중 매년 흑자폭이 커지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이라면 우량 성장주에 해당한다. 이런 종목을 세력은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세력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좋아한다. 세력이 주가를 크게 띄우려면 시장의 전체 분위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파급력이 높은 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호재가 반복되는 종목들을 세력은 좋아한다. 그리고 그 호재는 실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한다. 저자의 책이 출간된 것은 2017년 5월입니다. 관건은 이 책의 내용이 지금도 먹히는지 여부일 것인데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책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저자는 책에서 위 종목의 경우 매년 꾸준히 실적을 내면서도 매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는데요. 계속 급락하고 급등하고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의 2017년 차트인데요. 자, 최근의 차트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2017년도에도 그러더니 2024, 2025년도에도 반복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5개년 실적을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한 차례 적자를 낸 것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름만 들어도 해당 산업에서 업력이 긴 나름 건실한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과 자본 유보율을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우량한 그리고 건실한 종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급등주 또는 세력주의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자는 이런 종목을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매집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는데요. 자, 고점에서 급등할 때 따라붙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그때 오히려 매수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때가 되려 매도 타이밍이다. 매수는 그 이전에 세력의 매집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점을 잡는지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다음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재료가 발표되면 늦는다.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포착하라. 차트에는 모든 것이 암시되어 있다. 차트 속에는
작전 세력에 작전 정보를 아는 사람들의 심리가 숨어 있고 세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자취가 남아있다. 그리고 재력 분석만으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다. 재료가 공개된 시점은 이미 주가가 따라붙을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작전주에 잘못 걸려서 큰 손해를 봤다는 말은 이런 종목에 따라 들어갔던 개미들에게서 나온다. 호재 공시를 보고 급등주에 올라탄 개미는 세력의 물량바지 역할을 할 뿐이다. 작전주에 걸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발생하는 영망지형 캔들, 그리고 장대 양봉만 찾으라는 것이다. 여기서 심리적 저점 구간이란 최소 3년 이상의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에 근접한 구간이다. 세력이 진행하는 작전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작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작전이 끝나가면서 급등이 임박할수록 작전에 대한 정보는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때 새어나가는 정보는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영망지형 캔들을 만든다. 그것도 일반적인 영망지형 캔들이 아니라 일명 돈 많은 할배 패턴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전주의 여부를 포착하고 적당한 시기에 이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6. 돈 많은 할배 패턴.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강남의 어느 사무실이다. 이제 작전 마감 2주일. 조직원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급등의 시점과 재료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충 이야기가 끝나자 다들 퇴근 준비에 바쁘다. 작전도 거의 막바지라 회의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팀원 중 차티스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는 약속이 있었다. 돈 많은 절친과의 약속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언제 봐도 부티가 줄줄 흐른다. 사실 그 친구는 그리 똑똑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돈이 많은 이유는 순전히 그의 아버지 덕분이었다.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어학연수를 몇 년 다녀오더니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았다. 친구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사실 친구가 없어야 더 잘 굴러갈지도 모른다. 그냥 이름만 걸어두고 있는 대표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 친구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어둡다.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하다 적당히 술이 오르자 차티스트 친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말이야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차티스트 친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냈다. 이제 작전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조만간 재료와 함께 급등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말해도 작전이 틀어질 염려가 없었다. 어차피 돈 많은 친구니 돈 버는데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진 돈 많은 친구는 그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 없었다. 사업체 운영도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만 받고 있었던 터였다. 그는 정보를 듣고 날이 밝자마자 강남의 한 증권사를 찾아갔다.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주식을 좀 사려고 합니다. 예,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땡땡땡 종목을 10억 원 어치만 매수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매수 단가는 얼마로 해드릴까요? 그냥 지금 가격대로 10억 원 어치만 사주세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 10억을 매수하려면 지정가 주문은 좀 어렵고 시장가 매수로 사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주세요. 언제 오를지 모르거든요. 하하하. 이내 주가는 순식간에 10%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아무런 호재가 없었기에 주가는 금세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친구는 주식을 사자마자 마이너스 8%가 되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조만간 3배는 급등할 거라는 확답을 들었기에 이내 잊어버렸다. 같은 시각 사무실. 마지막까지 보유 물량과 주가를 잘 관리하던 차티스트 친구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시장가로 10억 원어치의 물량을 쓸어갔기 때문이었다. 그 덕에 물량의 일부를 빼앗기게 되었다. 아, 누가 또 비밀을 흘린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차티스트 친구는 되려 다른 동료들을 힐끔 쳐다본다. 몇 주 전의 사건 때문이었다. 함께 작전을 진행하던 동료는 자신의 동생에게 작전 정보를 알려준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마터면 작전이 흐트러질 뻔했었다. 차티스트 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누군가가 긁어가 버린 10억 원의 물량을 티 안 나게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차트상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림과 같은 영망치형 캔들, 즉 돈 많은 할배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영망치형 캔들은 고급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면 된다. 게다가 이런 캔들은 주식 투자는 잘 모르지만 돈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돈 많은 할배 패턴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영망치형 캔들이 발생한 모든 종목이 세력주인 것은 아니다. 영망치형 캔들이 돈 많은 할배 패턴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아주 짧은 시간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급등한 종목이 발생한 뒤 검색했을 때 호재 관련 뉴스가 없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는 작전 정보가 새어나가 작전 세력이 아닌 제3자 또는 제3의 세력이 매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했던가. 차트엔 이런 은밀한 움직임이 모두 표시되기에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런 차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돈 많은 할배 패턴이 여러 번 발생한 흔적을 찾았다면 슬슬 매수를 결심해도 좋을 것이다. 돈 많은 할배 패턴이 여러 번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장대 양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점은 돈 많은 할배 패턴이 발생했다고 바로 급등세가 연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력은 잃은 물량을 다시 찾기 위해 주가를 몇 개월간 하락시킨다. 이때 중요한 것은 OBB 매집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OBB 지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세력이 원하는 물량의 매집이 끝나면 주가를 급등시킨다. 그리고 세력은 계속 물량을 매집한다. 언젠가 더 큰 한방을 위해서 말이다. 자, 여러분들 저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망치형 캔들이 세력의 매집봉이다 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의 좋은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특히나 재밌었는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장대 양봉을 통한 세력주 포착 방법과 관련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7. 영망치 캔들 이후 장대 양봉을 주목하라. 장대 양봉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꾸준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기 하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장대 양봉은 급등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며 알아차리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먼저 세력주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장대 양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다. 첫째, 지난 3년 기준 최저가 대비 30% 이하에서 발생할 것. 둘째, 평소 거래량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일 것.
셋째, 지난 20일 봉들의 시가와 종가보다 높은 위치에 종가가 형성될 것. 넷째,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뉴스가 없을 것. 자, 여러분들 요 세 번째는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20일 신고가 달성,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이유는 역시 내부 정보 유출이다. 보통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 호재 공시가 뜨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개월 전부터 미리 매수한 것이 차트에 흔적으로 남은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반복하여 발생하는 장대 양봉 또는 영망치형 캔들의 종목이라면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향후 뭔가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자주 이름을 접할 수 있었던 한 종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땡땡땡땡이었는데요. 제가 종목명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땡땡땡땡은 5월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10월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죠. 자,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과거 차트에서 저자가 언급한 세력의 매집 흔적이 보이느냐 여부가 관건일 텐데요. 아마 과거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종목은요, 급등세가 연출된 1년 전부터 세력의 매집 흔적을 명백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저점 영역에서 장대 양봉 상한가를 가고요.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돈 많은 할배 캔들이라고 볼 수 있고 세력의 작전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급등 직전의 차트를 제가 시계열을 길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자는요, 심리적 저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력의 평단보다 반드시 낮은 가격에서 매집할 것을 당부합니다. 위 차트에서도 보면은요, 의미 있는 저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고요. 이 이하에서, 이 선의 아래쪽에서 또는 10%나 20% 이하로 매수한다면 세력의 매집 평단 이하로 잘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해당 타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 지점에서 꾸준하게 매집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시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4연상을 단기간에 기록합니다. 4연상이라고 하면 120%죠. 자, 그런데 이 종목 120% 수익은 못 받고 실질적으로는 최소 9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종목은요, 저자의 말처럼 한 번으로 급등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5개월 후, 4연상 이후에 5개월간 잠잠하다가 다시 또 4연상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를 긴 시기열로 놓고 보면은요, 장대 양봉, 영망치형 캔들이 발생했을 때의 저점을 연결하고요. 그 이하의 구간에서 횡보할 때 세력과 함께 매집했다면 저자가 말하는 세력 평단 이하로 매집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유한다면 단기간에 몇백 %의 연속 상한가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위 종목 역시 단기간에 40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에서도 역시 저자가 말한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요, 3년간 꾸준히 매집 흔적들, 저점 구간에서 영망치형 캔들, 장대 양봉 캔들 여러 번 출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도 보이고요. 자, 여기 차트에서도 계속 매집봉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3년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매집봉이 출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계열을 길게 늘려서 의미 있는 저점 구간 아래에서, 자, 앞에서는요 3년간 최저점을 연결한 선을 심리적 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 3년간 시계열을 길게 늘린 이후로 저점 구간에 선을 긋고 그 아래쪽에서 매집을 한다면 세력의 매집 평단 이하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하면 400% 이상 급등세를 누릴 수 있었고,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 평단을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요 근처에서 계속 또 뭔가 세력의 매집 흔적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OBV가 이렇게 크게 급등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다시 세력이 매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해당 종목이 언젠가 또다시 시세를 뿜는다면 저자의 이야기는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찾는 방법은요,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을 살펴보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상한가를 갖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재료나 뉴스가 없었다면 관심 종목에 세력주로 표시를 해두고, 또는 관심 종목으로 표시를 하기 전에 그 이전의 차트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OBV 지표라든가 아니면 매집봉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는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 지표까지도 확인해 보면서 이거 세력주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관찰하면서 세력의 매집봉 저점을 확인하고 그 이하의 가격에 자동 매수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세력과 함께 매집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8. OBV와 기관 매집으로 확인하라. 저자는 영망청 캔들과 장대 양봉뿐만 아니라 OBV 지표와 기관 매집 지표를 통해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OBV의 중요성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만 알고 있어 라며 누설되는 고급 정보로 인해서 알만한 사람은 먼저 대량 매집을 할 것이다. 따라서 주가 상승을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거래량이 주가를 선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는 이미 110여 년 이전에 찰스 다우가 했던 말이다. 그러면 OBV는 누가 만들었으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OBV란 누적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OBV의 창시자는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인 조셉 그랜빌이다. 그는 1963년 주식시장 수익을 위한 그랜빌의 열쇠라는 책을 통해 OBV를 발표했다. 이 OBV 지표를 통해 우리는 거래량 데이터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OBV 지표가 상승한다면 누군가 계속 매집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OBV 지표가 매집을 알리면서도 기관의 매집 신호가 더해진다면 해당 종목의 상승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여기서 기관의 매집 신호라고 말하는데, 이는 차트에서 기관 매집 수량 지표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차트에서 어떻게 지표 설정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메뉴바 있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OBV라고 검색하시고 엔터. 그럼 여기 밑에 OBV 나오죠? 요거 클릭, 그리고 요 아래쪽 클릭하시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기관 보유 수량입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쳐주는 거죠. 자, 기관 보유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기관 보유 수량 클릭, 아래쪽에 기관 보유 수량 클릭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관 보유 수량이 표시가 됩니다. 요 모양이 이제
네모 형식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모 모양이 나오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고, OBB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상향해야 됩니다. 최소 3개월은 우상향해야지 세력이 매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트 설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주를 관찰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었던 특징은 바로 기관 매집 수량이 갑자기 튀며 지표가 네모 모양이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를 세력이 남기는 암호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차트에 기관 보유 수량 지표를 추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앞에서 단기간에 400% 상승한 종목의 경우 급등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위와 같이 기관 보유 수량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위로 솟구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은 이런 식으로 파형으로 움직이는데,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은 기관 보유 수량이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튀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어드는 네모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세력 신호 아닌가라고 우리는 해당 종목을 예의주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당 차트에서도 역시 기관 보유 수량이 갑자기 튀었다가 확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급락이 발생하죠. 급락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OBB가 우상향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발생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력의 매집 신호 전후로 해서 보시면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저점을 확인했다면 선을 하나 긋고 이 선 아래쪽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기관 매집 신호가 발생했다고 바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주가는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구역에서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력주의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만약 세력주 매매에 익숙해진다면 이런 하락이 오히려 매집 기회로 보인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량주를 매수하고요, 성장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되려 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거죠. 이 투자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180억 자산가 시게루 할아버지의 투자법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책의 차트 자료와 함께 저자의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 차트 검증.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도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뭔가 세력주처럼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의 급등 이전의 차트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가장 특이할 만한 신호가 바로 기관 보유 수량 네모 신호였습니다. 자, 해당 종목 역시나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관 보유 수량이 이런 식으로 네모 신호가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를 여기에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 종목 100% 이상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이에요. 자, 여기 기관 보유 수량이 이런 식으로 네모 신호가 발생됐죠. OBV 우상향했죠. 자, 기관 보유 수량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살펴봤을 때 저점이 있습니다. 요 저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아랫단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매집을 하는 게 적절했고, 그렇게 매집을 했다면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해당 종목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관 보유 수량이 네모 신호를 보여줬고, 이 기관 보유 수량 신호가 발생된 전후로 해서 저점에다가 선을 긋고 이 지점에서 매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역시나 40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100% 공식처럼 들어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자 역시 100%는 아니니까 절대 몰빵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책에서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법은
주식 투자로 600억을 번 시간여행 TV 투자자의 기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여행 TV 투자자의 기법에 오늘 소개해드린 기법을 접목시킨다면 좀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절대로 맹신할 것이 아니라 꼭 스스로 검증해 보신 후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화시켜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법과 콜라보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량주, 배당주, 가치주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세력의 매집 흔적을 한번 또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저점에서 매수 대응한다면 역시나 좀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공부한 기법 활용도가 여러분들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법에 이 기법을 추가해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신 있고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해당 책은 절판되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북으로는 구매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북으로 저자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작전조를 탐색하는 기본적 분석법, 작전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실전 투자 시 유의사항, 작전주, 매도법 등 오늘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성우 아덴조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재밌어요. 오늘은 사실 파트너 트랙 시리즈의 3주년 기념일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파트너 트랙은 제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넷플릭스 시리즈였어요. 그리고 시즌2 제작이 몇 년 전에 취소됐었죠. 그때 작품이 취소되고 저는 은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결국 긴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긴 공백기를 깨고 캐대언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로 와서 바로 오늘 제 자식 같았던 파트너 트랙의 3주년 기념일에 저희 K-POP 데몬 헌터스가 1위를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 1위가 됐죠. 캐대언의 루미 목소리를 연기한 아덴조, 은퇴를 결심했던 그녀가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결심하고 긴 휴식기를 갖는 중에도 그녀는 계속 작품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관심을 끈 작품이 눈에 띄었고 그것이 바로 캐대언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첫마디, 인생 참 재밌다. 인생 참 이상하다 라는 말이 무언가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 참 재밌다, 인생 참 이상하다 라는 말에 공감되시나요? 인생사 세웅지마 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 위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기회였던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지금은 어떠신가요? 실패에 힘들어하고 놓친 기회에 후회하고 좌절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포기하고 싶고 은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마지막 아덴조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은 훗날 인생 참 재밌다라며 자신의 성공담을 자녀들 혹은 후배 투자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할 정도로 투자에 열정이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정직한 파이터들이기 때문입니다. 난 안 될 거라고요. 내가 100억 부자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실패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시다 보면 분명 뭔가 딱딱 들어맞는 때를 맞이하실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이 정립되어 꾸준히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그날이 결국 올 것입니다. 투자의 선 채널은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